하루아침에 당신의 두 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을 가려는데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손주를 안아주고 싶은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당연했던 일상이 단숨에 사라져버린다면? 충격적이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보던 72세 박순자 씨도 그랬습니다. 평생 건강하다고 믿었던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저리고 무거워졌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아예 한 걸음도 떼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하지 동맥경화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한탄했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미리 알았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다리가 약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통념입니다. 다리 건강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계를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규칙적 운동 실천율이 최하위권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인구 중 근력 운동을 하는 비율은 불과 18%에 불과합니다. 이 수치는 우리 사회의 노인들이 겪는 수많은 다리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다리 건강을 유지하지 않으면 삶의 질이 급격히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이를 먹어도 다리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혹은 이미 다리가 약해진 경우 되돌릴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부터 다리 건강을 지키는 4가지 핵심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를 실천하면 여러분도 10년, 20년 더 건강한 다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매일 걷는데 왜 다리가 약해지는 걸까요?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만 하면 다리 건강이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노년기에 진짜 필요한 것은 운동 포트폴리오입니다. 즉, 유산소 근력 스트레칭 균형 운동을 조화롭게 구성해 다리 전체를 골고루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69세 최경자 씨는 퇴직 후 하루 1시간씩 공원 산책을 하며 누구보다 건강을 잘 관리한다고 자부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계단을 오르다 무릎에 힘이 빠져 넘어졌고 그 이후로 걷는 것조차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병원을 찾은 결과는 다리 근력 저하와 균형 감각 저하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력, 유연성, 균형 감각을 따로 보완하지 않으면 다리는 나이보다 훨씬 먼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걷기의 대사 활성도는 앉아 있는 것보다 약 3배 수준에 그칩니다. 반면 스쿼트나 발 뒤꿈치 들기 같은 근력 운동은 그 효과가 57배 이상 높고 스트레칭과 균형 운동은 낙상 위험을 40% 이상 줄여줍니다. 운동은 약보다 강력한 치료제이자 수술보다 효과적인 예방법입니다. 운동 포트폴리오는 다음 4가지 운동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 유산소 운동입니다. 다리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엔진 역할을 합니다.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이 대표적이며 매일 30분 이상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근력 운동입니다. 근육량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핵심 운동입니다. 의자 스쿼트, 벽에 기대어 앉기, 발 뒤꿈치 들기, 브릿지 운동 등이 좋습니다. 셋째, 스트레칭 운동입니다. 근육의 유연성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며 햄스트링 스트레칭, 종아리 늘리기, 고관절 풀기 등을 매일 10분 이상 실천해야 합니다. 넷째, 균형 운동입니다.
낙상을 예방하고 다리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한발 서기, 균형 잡기 워킹 등이 대표적입니다. 최경자 씨는 매일 이 네 가지 운동을 생활 속에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엔 아침밥을 지은 후 식탁 의자에 앉아 천천히 일어났다 앉는 스쿼트 운동을 5회씩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게 어색했지만 몇 번 해보니 몸이 금세 따뜻해졌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는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을 함께 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 있을 때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리고 3초 유지한 후 내리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엔 중심 잡기가 어려웠지만 싱크대를 가볍게 짚으니 안정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엔 TV 드라마를 보면서 앉은 상태에서 다리 들어 올리기와 누워서 엉덩이 들기 운동을 실천했습니다.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려 허벅지와 고관절에 힘이 들어가도록 유지하고 드라마가 끝난 후에는 방바닥에 누워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브릿지 운동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처음엔 동작 하나하나가 버겁고 5번만 해도 숨이 찼지만 매일 반복하면서 점차 횟수를 늘려갔습니다.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운동을 녹여내니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실천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한 달 뒤 계단을 다시 오를 수 있었고 2달 후엔 손주와 놀이터를 함께 걸으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늙어서 그런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내 다리를 방치하고 있었더라고요. 지금은 내 다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느낌이에요. 운동은 하루아침에 기적을 만들지 않지만 매일 조금씩 기적에 가까워집니다. 운동은 하루아침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일상이 바뀌면 몸도 반드시 바뀝니다. 발끝이 자꾸 시리고 저리신가요?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진 않으셨나요? 이런 증상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다리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겼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이 작은 신호를 놓치면 큰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0세 김영도 씨는 정년 퇴직 후 매일 공원 산책을 즐기며 소소한 일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다리가 자꾸 붓고 저리는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때문이겠지 하고 넘겼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 수면까지 방해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고 그는 정맥순환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 문제가 아닙니다.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생활 습관만 잘 실천해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은 단지 다리 건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과 뇌 건강에도 직결됩니다. 실제로 해외의 의대 연구에 따르면 다리 혈류가 원활하지 않은 노인은 뇌졸중 위험이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말초 혈관의 순환은 곧 전신 혈류 건강의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김영도 씨는 병원 진단 이후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누운 채로 발목을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이며 발목 펌프 운동을 했습니다. TV 뉴스를 볼 때는 발끝을 돌리며 종아리 근육을 자극했고 버스를 기다리거나 가만히 서 있는 일이 있을 때면 항상 뒤꿈치 들기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저녁에는 따뜻한 물에 발을 20분간 담그는 조격 습관도 만들었습니다. 조격 시에는 천일염을 한 스푼 넣어 혈관 이완 효과를 더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다리 밑에 베개를 받쳐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는 자세로 붓기를 완화시켰고 샤워 후에는 종아리 마사지로 마무리했습니다. 혈액순환은 약보다 습관이 좌우합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내 다리를 만든다는 말,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우리 몸은 근육과 뼈가 빠르게 약해지고 그 변화는 가장 먼저 다리에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음식보다 약이나 보조제를 우선시하고 식사는 대충 넘기곤 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다리를 위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바로 식탁 위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구성하는 기본 재료이고 칼슘과 비타민 D는 뼈를 지탱하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과 항산화 식품은 혈액순환을 돕고 염증을 완화해 관절과 연골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통계적으로도 한국 노인의 40% 이상이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한 상태이며 대부분 비타민 D와 칼슘 역시 기준치 이하입니다. 이는 곧 근감소증과 골다공증으로 이어지며 낙상과 골절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어떻게 챙겨야 할까요? 먼저 단백질입니다. 생선, 두부, 달걀, 닭가슴살, 저지방 우유 등은 매 끼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백질은 하루 중 아침에 섭취했을 때 근육 합성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멸치, 유제품, 브로콜리, 케일 같은 녹색 채소를 자주 섭취하고 햇볕을 쬐는 것도 중요합니다. 햇빛은 피부를 통해 비타민 D를 합성하게 해주며 하루 20분 노출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 고등어, 참치 등의 등푸른 생선과 견과류는 혈관 건강에 좋고 항산화 식품인 블루베리, 토마토, 시금치, 고구마 등은 염증을 줄이고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반면 정제된 탄수화물, 트랜스지방, 가공식품, 과도한 설탕과 소금은 염증을 악화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해 다리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음식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일 어떤 식재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몸과 다리의 상태는 달라집니다. 건강한 다리를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소의 작은 습관들이 다리 건강을 좌우합니다. 특히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은 노인의 다리 건강에 가장 큰 적입니다. 실제로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는 생활을 반복하면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근육이 급격히 약해져 낙상과 골절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운동을 별도의 시간을 내야만 하는 일로 생각하지만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단 몇 가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다리 건강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우선 30분마다 일어나 움직이기를 실천해 보세요. TV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도 알람을 맞춰 가볍게 제자리 걷기나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혈류가 개선됩니다. 장시간 앉아 있을수록 다리 혈류는 느려지고 정맥의 부담이 커지므로 움직임은 필수입니다. 다음은 바른 자세 유지하기입니다. 허리를 구부정하게 앉거나 다리를 꼬는 자세는 척추와 골반에 부담을 주고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의자에 앉을 땐 양발을 바닥에 가지런히 붙이고 등을 펴는 습관을 들이세요. 또한 편안한 신발을 신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발이 불편하면 걷는 자세가 틀어지고 다리 근육과 관절에 무리가 갑니다. 발볼이 넓고 쿠션이 좋은 워킹화를 선택하면 다리 피로가 줄고 보행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규칙적인 생활 패턴 유지도 다리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고 수면을 취하면 근육 회복과 면역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수면 부족은 근육 손실 속도를 높이기 때문에
반드시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육이 긴장되고 혈류가 악화되어 다리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매일 20분 정도 조용한 산책이나 간단한 명상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생활 습관은 다리 건강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내 몸은 내가 돌보는 습관 하나에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운동, 혈액순환 관리, 영양 섭취, 생활 습관 개선. 이 네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의 다리는 10년, 20년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복잡한 이론이나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당장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 의자에 앉아 발목을 천천히 돌려보세요. 그 단순한 움직임이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몸은 점점 예전 같지 않아요. 그 말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말도 있죠. 나이를 핑계 삼는 순간 몸은 더 빨리 늙는다. 다리는 단순히 걷기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러 가고 손주를 안아주고 시장에서 제철 채소를 고르고 봄날 꽃길을 걷는 삶의 발판입니다. 다리가 건강해야 내 몸도 내 마음도 자유로워집니다. 한 걸음 걷기 어려워지면 삶의 활동 반경도 함께 줄어듭니다. 움직임이 줄면 근육은 약해지고 혈류는 느려지고 마음도 움츠러듭니다. 이것이 노화의 악순환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작은 움직임이 늘어나면 근육이 단단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면역이 강해지고 마음도 활기를 되찾습니다. 이것이 노화에 맞서는 선순환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 듭니다. 하지만 어떻게 늙어가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노화란 막을 수 없는 변화지만 건강하게 늙는 것, 품위 있게 늙는 것, 존엄하게 늙는 것, 그건 노력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또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삶의 목표입니다. 지금부터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의자에서 일어나기 10회, 설거지하면서 발 뒤꿈치 들기 20회, TV 보며 다리 들어 올리기, 잠들기 전 조격과 다리 마사지. 이 작은 일들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 영상이 끝난 뒤에도 당장 어딘가를 걷지 않더라도 움직이세요. 몸을 움직이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의 친구나 가족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작은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